안녕하세요. 김재석의 그림 카페 작가 김재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로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기존에 그런 그 문자로 해서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도 사실 뭐 이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하나하나 이제 어떤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문자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이렇게 짧은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거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그림으로 멘트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게 보면은 한여름에 이렇게 등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새소리도 들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맑은 날 그런 그림자가 강하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아주 강한 날을 선택을 해서 또 이렇게 한가한 정원에서 의자를 바라보는 그런 풍경, 그런 것들을 좀 연출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처음 시작을 하면은 좀 색깔을 옅게 칠해주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먼저 밑색을 깔아줌으로써 좀 깊이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묘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밑색을 좀 전체적으로 연하게 깔아주는 그런 형식이 나중에 그림 그리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먼저 밑색을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그림을 이때까지 이제 보시면은 밑색이 두세 번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네 번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한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 이렇게 밑색이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명암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구역만 나눠놓고 전체적으로 묘사는 이제 나중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는 형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그리고 있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크게 뭐 세로 형태이기도 하고 레이아웃상 세로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완성된 사진을 이제 올려놓기가 좋아서 오히려 비교를 해보면서 보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어떤 식으로 저게 처음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등나무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롱대롱 이제 뭐 지금 포도송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꽃같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꽃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꽃들에 대한 이렇게 점찍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처음부터 이제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라색 밝은 부분으로 해서 이제 찍혀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나무 줄기 잎의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킹을 먼저 했기 때문에 등나무 이제 그 나무 줄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도드라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 마스킹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아 저런 식으로 마스킹이 도드라져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 수풀이 이제 우거진 그런 형태인데 우거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잎들이 하도 이제 무성하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단계를 나눠 가지고 그림자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밝고 어둠을 찾아줄 때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밝은 실루엣과 어두운 실루엣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구분을 해주는 게 처음에 가장 쉽게 그 나무 그런 잎들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밝은 쪽과 어두운 쪽 이렇게 두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일단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생을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대생에서도 또 똑같은 이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미술을 보면은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이제 기초 부분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채화를 그리는데 무슨 대생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대생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대생도 한번 해보시고 수채화만 하지 마시고 대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기초를 다지는데 더욱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더라도 어떤 그 외곽을 그릴 때는 좀 잎사귀의 어떤 실루엣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많이 좀 해주시고요. 이제 좀 이제 짙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더 그 과감하게 지금 묘사를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한 번 정도 깔아줬기 때문에 이 위에 묘사가 들어가더라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꽃 밑에 어두워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컬러를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좀 창틀을 칠하는 걸 좀 놓쳐가지고 지금 창틀을 칠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밑색을 하나씩 깔아가고 있습니다. 뭐 밑색만 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묘사도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밑색만 깔게 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색을 깔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묘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숲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서로 겹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나눠준다고 그럴까요? 나눠주면서 어떤 잎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하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좀 뻔하지 않게 잎이 들어갈 때 뭐 같은 방향으로 너무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재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잎을 잘 관찰하시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잎 줄기를 그 기준으로 해서 양 옆으로 해서 들어가되 너무 뻔한 어떤 그런 형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너무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칠해지면 안 되겠죠. 일단 가장 확실한 그림자를 지금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그림자, 확실한 그림자를 먼저 해 주어야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색감을 어느 정도 진하게 들어갈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수채화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좀 색깔이 밝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 칠했을 때하고 나중에 완성됐을 때하고의 어떤 그런 밝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색에 따라서는 뭐 40% 이상 차이가 난 그런 색도 있고. 그런데 가장 그 내가 쓰는 물감 중에서 검정색을 제외한 가장 짙은 색깔을 탔을 적에 그게 최대의 어둡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물을 많이 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런 물맛을 내는 어떤 수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 그림에서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쪽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비가 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유화를 보는 것 같다. 유화를 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양쪽의 어떤 장점을 좀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대비가 있는 반면에 수채화 같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입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완성도를 많이 중요시 여겼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그런 내가 얼만큼 그림을 많이 소화할 수 있고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독관들이나 이제 거기 그 점수를 매기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림을 갖다가 좀 세게 그린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짙게 그렇게 그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손해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이 확실하고 진하고 확실한 그런 콘트라스트를 강조하는 그런 그림은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진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진하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밝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림자를 조금 더 생각보다도 넣은 겁니다. 근데 수채화의 어떤 그런 점 때문에 또 칠해놓으면 이렇게 또 밝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음 이제 수채화를 접하거나 하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힘드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수채화에는. 그래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런 이제 물에 대한 이제 적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색을 어느 정도 써서 어느 정도 농도로 나올 것인가가 이제 가늠이 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지금도 뭐 지금 화분을 그리고 있지만 화분에서 기초적으로 뒤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실제로 사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그림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림자 부분도 지금 뭐 명확하게 그리다가 그 어떤 형태의 변화, 그림자 형태의 변화, 찌그러지면서 들어가는 그런 변화들도 하나하나 이제 읽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고 어두운 부분만 찾다 보니까는 좀 중간 톤들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 톤들을 많이 지금 넣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중간 톤을 많이 넣게 되면은 어떤 색들이 이제 도드라져 보이게 돼서 지금 너무 강한 대비에서 오는
좀 색상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정리 단계인데요. 네, 정리 단계에서는 이런 세필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중간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생략을 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원래 이제 마스킹을 지금 저렇게 떼어내고 난 부분인데 이렇게 하얗게 의자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하얗게 의자들이 이렇게 실루엣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경쾌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많이 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쾌한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상당히 이제 보면은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좀 어색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